마켓 무버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 국내 보험주의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독감과 폭설, 산불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보험주 종목별로 수익률 최근 1개월간의 흐름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이런 실현의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 겁니다.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 5사의 합산 순이익이 1.02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줄어든 수치이고요. 컨센서스를 31%가량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나란히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몇 가지 꼽히고 있는데 일단 독감이 크게 유행을 했죠. 지난해부터 독감이 갑자기 유행하면서 사상 최대 독감 환자 수를 찍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실손 보험 비용이 청구가 더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예실차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주요 보험사들 중 안에서 어린이 보험의 비중이 높은 현대해상의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계약 부담 비용도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실적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설의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집계해봤을 때 지난 11월에 93%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주요 손해보험사들 중 안에서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손실액이 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LA 산불 영향으로 인해서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LA 산불의 영향은 1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영향은 DB 손해보험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손해보험사들에게는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DB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연간 실적 대비해서 약 3.5%가량 영향을 주면서 LA 산불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주들 안에서는 어떤 종목 좀 선별해 보는 게 좋을까요? 대신증권에서는 삼성화재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4분기 실적 전망치에서 상승세가 유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의 상승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메리츠 화재의 경우에는 메리츠 금융지주로 산정을 했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 역시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컨센서스 대비라도 유일하게 6.8%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경우 예실차와 손실 부담 계약 관련 영향에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했고요. 또한 메리츠 증권의 경우에도 충당금과 감액 손실 부담이 완화되면서 기업 금융 실적이 회복됨에 따라 지난 4분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한 목표 주가 12만 원 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잘 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핫한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삼성 E&A입니다.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실적만 보면 매출 이제 9조 9,666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9,716억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간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한 2달 정도 횡보하다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E&A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시장에서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 아파트 빼고는 다 짓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삼성 E&A를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진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 저는 좀 약간 다른 식으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학 쪽에서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뭐 롯데케미칼, LG화학이나 아니면 미드스트림의 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사실 2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좀 약간 태양광이 부각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나빠질수록 삼성 E&A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가장 안 좋은 이유는 에틸렌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기존의 중국산 저가 에틸렌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도 힘들어하죠. 중국이 왜 힘들어하냐면 그 위에 있는 이제 중동에서 원유에서 바로 이제 이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어떤 중동 애들이 이제 원유를 살 필요도 없고 운반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기업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도입하는 그 공정이 뭐냐면 COTC라는 공법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업스트림은 원유에서 나프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나프타에서 에틸렌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동 기업들이 하는 이 COTC 공법은 중간에 나프타 없이 원유에서 바로 에틸렌을 뽑아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은 우리가 태양광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적 부분에서 이 화학 부분, 에틸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LG화학이 지금 2년 동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중국의 저가 공세, 그다음에 위쪽에서 더 싸게 파는 중동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은 인식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중동의 그런 화공 플랜트들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가 만들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동 쪽에서 수주한 보더라도 8조 원짜리, 그다음에 2조 7천억짜리 하나씩 있고 또 동남아시아가 또 화공 쪽이 굉장히 강하죠. 말레이시아에서 2조 원짜리도 이제 미국 기업 쉘이 발주를 했었죠. 그 부분도 수주하면서 작년에 한 13조 원, 작년만 해도 한 13조 원 정도를 화공 쪽에서 아마 수주를 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이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의 한 3년치 주가 실적을 보면 아주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만은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빠져서 수급도 지금 거의 바닥이죠. 그러니까 수급 바닥은 주가 바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량 거래와 함께 반등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E&A 오늘의 반등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주가 흐름은 잘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박선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뭐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ISC, PSK 홀딩스, GST 등 많은 종목들을 언급드리는데 네. 다 잘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언급드린 종목 요즘에는 중에 그렇게 이제 문을 여시나 봐요. 네. 네. 두산 텍스나도 잘 가고 하나 마이크론도 잘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언급드린 종목 중에 원익 IPS랑 SFA 반도체가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SFA 반도체를 다시 한번 언급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표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이제 패키지하고 테스트를 하는 이제 업체이고 메모리 반도체부터 이제 인베디드 멀티칩 패키지 그리고 이제 전력 반도체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회사 SFA에서 이 기판 배선용 3D 비접촉 패턴 형성과 유리기판 이제 유리간톡 점검 및 싱귤레이션 그리고 인라인용 이제 플라나 CT 장비를 공개를 해서 만약에 이제 이 장비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된다면 이제 유리기판 패키징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모회사 SFA가 현재 이 SFA 반도체를 매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이고 매각 주관사로는 도이치뱅크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면 올해 이제 매각 이슈가 또 한번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규모 적자였다면 올해는 아니죠. 2023년에 대규모 적자였다면 2024년에는 소규모 이제 흑자로 이제 점차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턴 어라운드 기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한번 잘 접근을 꼭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3,37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지금 이제 오랜 기간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온다면 4,100원짜리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모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업이 어디가 인수하려고 했었죠? 원래 이제 두산이 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언론사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출발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렇죠.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매각 이슈를 좀 계속적으로 좀 살려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어디가 인수하건 조만간 좀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타마 리서치입니다. 오늘
2%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조용히 계속 강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9일 전이랑 비교하면 외국인 보유율이 13%에서 15%대까지 올라왔고 오늘 보니까 맥쿼리 증권사가 리포트 냈던데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보는 시선에 따라서 사실 너무 좀 주식이 고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죠?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한 4년치의 실적을 좀 분석을 해보면 거의 매년 퀀텀 점프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영업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작년에 일단은 뭐 의료기나 뭐 내수 쪽, 수출 쪽 다 좋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이제 그랜드뮤 리서치 쪽에서 이 스킨 부스터 한마디로 이제 리쥬란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겠죠. 대명사처럼 불리는데 한 2030년도까지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이 21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좋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00억대 넘는 이제 뭐 바이오라고 해도 되고 화장품도 하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 1,000억대가 넘는 이 바이오 기업이 우리나라 사실 몇 개 없죠. 뭐 삼바나 셀트리온은 일단 뭐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빼고 종근당이나 휴젤, 뭐 한미약품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마 리서치인데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성장하는 속도 감안하면 시가총액이 좀 약간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요. 지금 경쟁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 리쥬란을 따라서 만든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마 리서치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좀 숙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리쥬란을 맞고 나서 연결되는 매출이 있죠. 리쥬란 화장품이 있는데 그걸 도포형 스킨 부스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매년 굉장히 좀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파마 리서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좀 주가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올해 어떤 그 실적 성장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에 따라서 주가도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주가 차트 보면은 S&P 500 같아요. 아 그렇죠. 꾸준하게 오르죠. 네. 우상향 흐름을 정석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한데 결국에 주가는 실적과 성장성을 좀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이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트폴리오도 사실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화장품도 사실 이게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매출이 안 나왔었는데 네, 보니까는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파마 리서치는 지금 좀 고평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박근호 이사님께서 봤을 때 성장 속도 보면 앞으로도 주가 좀 더 열려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지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가끔 이제 언급드렸던 이제 원자력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끔 한 6,600원대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느덧 지금 7,4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다시 갖고 나온 이유가 한국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3월에 이제 결정이 나는 체코 원전 최종 결정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미쳐질 것 같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원자력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저평가가 지금 우진이라는 종목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원자력 발전용 계측기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국내에서 이 원자력 발전 이제 가동률이 많이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측기 관련 매출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어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번 이제 비상계엄 이슈로 인해서 이제 국내 원자력 관련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하락폭은 만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7,3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오늘 장중 내내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한 7,430원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이하로 대략 한 7,1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시세가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7,800원대 근접 저항 라인이 있는데 이 자리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8,5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자리를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딱 금요일에 저희가 원전 관련 이슈로 질문을 던졌었는데 네. 그때 우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